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2026년 1월 16일 금요일의 운세입니다. 네, 날짜를 보니까 1월 16일, 음력으로는 11월 28일, 그리고 경인일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처음 봤을 때 강력한 에너지라는 말이 계속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어떤 질문이죠? 과연 이 강력한 힘이라는 게 모두에게 좋은 걸까? 어쩌면 누군가에겐 좀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죠. 아주 좋은 시작점이네요. 그래서 오늘 분석은 바로 그 질문, 이 주어진 힘을 어떻게 나한테 맞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분석 목표가 바로 그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분 요청에 맞춰서 일단 자료 내용을 순서대로 먼저 읽어드리고요. 네네. 그 뒤에 이제 각 항목에 담고 있는 의미나 해석을 좀 덧붙여 볼 텐데요. 단순히 뭐 오늘은 좋다, 나쁘다 이걸 넘어서요. 경인일이라는 이 독특한 에너지의 성격이 대체 뭐고 이게 왜 어떤 띠한테는 기회가 되고 또 다른 띠한테는 위기가 되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같이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 자료 설명에 따르면 경인일이 쇠와 호랑이의 날이라고 해요. 네, 단단한 쇠랑 용맹한 호랑이라니 이 조합부터가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그럼 가장 먼저 이날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설명하는 오늘의 에너지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강한 추진력과 결단력이 살아나는 경인일입니다. 단단한 금의 기운 위에 활동적인 목이 올라 머릿속 판단은 빠르고 행동은 과감해지기 쉽습니다. 다만 기세가 앞서면 충돌도 생길 수 있으니 방향을 분명히 정한 뒤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문단에 거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먼저 경인. 이건 좀 분해해보죠. 네. 경은 오행에서 가공된 단단한 금속, 그러니까 쇠, 금이를 상징해요. 쇠요? 네. 도끼나 칼처럼 무언가를 딱 결단하고 정리하는 그런 날카롭고 강한 힘이죠. 아하. 그리고 이는 우리한테 익숙한 12띠 중에 호랑이를 의미하고요. 오행으로는 봄의 기운을 품고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나무, 목을 상징합니다. 아, 생명력 같은 거군요. 그렇죠. 생명력, 추진력, 그리고 거침없는 행동력, 이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판단력인 쇠랑 강력한 행동력인 호랑이라 만난 날이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판단은 빠르고 행동은 과감해진다고 표현한 거군요. 머릿속에 칼하고 밀어붙이는 호랑이 힘이 만났으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바로 뒤에 기세가 앞서면 충돌이 생길 수 있다. 이 경고가 좀 흥미로워요. 좋은 거 두 개가 만났는데 왜 충돌을 걱정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경인이를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나무 위에 쇠가 올라탄 모습. 나무 위에 쇠요? 네. 즉 경이 인 위에 있는 그 형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마치 잘 자라고 있는 큰 나무를 날선 도끼가 위에서 내리찍으려는 듯한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이거든요. 와, 에너지가 너무 강하고 날카로워서 이걸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오히려 파괴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 비유를 들어보니까 확 와닿네요. 뭐랄까 엄청난 성능의 스포츠카를 막 면허 딴 사람한테 준 것 같은 그런 상황. 정확한 비유입니다. 잠재력은 엄청난데 핸들, 즉 방향을 제대로 조작 못하면 첫 코너에서 바로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방향을 분명히 정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몇 번이고 강조하는 겁니다. 아하. 이 강력한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명확한 목표가 없다면 그 힘은 그냥 주변을 핥히고 상처 입히는 그런 호랑이가 될 뿐이라는 경고죠. 그렇군요. 힘 자체가 아니라 그 힘을 다루는 지혜가 필요한 날이네요. 그럼 이 강력하고 또 까다로운 에너지가 각 띠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는지 한번 보죠. 네, 먼저 오늘의 행운 탑 3입니다. 1위는 말띠 94점이고요. 2위는 개띠 92점, 3위는 호랑이띠 90점입니다.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호랑이의 날인데 정작 호랑이띠는 3위라는 점.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관계의 역학이 드러나는 거죠. 먼저 1위 말띠부터 보죠. 흐름을 주도하는 힘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잖아요. 네. 말하고 호랑이는 둘 다 굉장히 활동적이고 밖으로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강한 띠들이에요. 호랑이라는 강력한 엔진에 말이라는 질주 본능이 더해지니까 그야말로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는 거죠. 아까 그 스포츠카 비유를 다시 쓰자면 네. 호랑이라는 차에 말이 아우토반 같은 최고의 트랙을 깔아주는 셈이군요. 바로 그거죠. 마음껏 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2위인 개띠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신뢰가 성과로 이어진다고 되어 있네요. 보통 호랑이랑 개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선 왜 이렇게 좋은 관계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아는 동물의 이미지랑은 해석이 좀 다르죠. 네, 동양 철학에서는 호랑이 인, 말 오, 그리고 개 술, 이 셋을 삼합이라는 아주 특별한 그룹으로 보거든요. 삼합이요. 네, 이 셋은 뭐랄까 밴드 멤버 같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호랑이가 카리스마 넘치는 프론트맨이라면 말은 열정적인 드러머, 오, 그리고 개는 이 모든 걸 든든하게 받쳐주는 베이시스트 같은 역할인 거죠. 와, 밴드 멤버 비유라니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각자 다른 소리를 내지만 함께 모였을 때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단순히 사이가 좋다는 걸 넘어서서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더 큰 힘을 내는 그런 시너지 관계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즉 합주를 할 때 개띠가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했던 3위, 호랑이띠입니다. 왜 1등이 아닐까요? 자신의 날이라서 에너지가 가장 강한 건 맞아요. 근데 바로 그 점이 문제인 겁니다. 힘이 너무 과하다. 네, 너무 과한 거죠. 마치 앰프 볼륨을 11까지 올린 것처럼요. 소리는 가장 크지만 불필요한 잡음이 섞이고 스피커가 터질 위험도 같이 커지는 겁니다. 아, 독단적으로 흐르거나 사소한 일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해서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도전의 타이밍이라는 조언이 붙은 거예요. 그 넘치는 에너지를 개인적인 고집에 쓰지 말고 새로운 시작이나 긍정적인 목표라는 콘서트 무대에 쏟아부어야만 비로소 멋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하, 에너지가 무조건 강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담을 그릇과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네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에너지가 잘 맞는 띠가 있다는 건 반대로 이 강력한 기운이랑 부딪히거나 오히려 기운을 빼앗기는 띠들도 있다는 의미겠네요. 네, 어떤 띠들이 오늘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네, 주의가 필요한 띠들을 한번 살펴보죠. 원숭이띠 37점, 뱀띠 39점, 돼지띠 41점 순서입니다. 점수가 확 낮아지네요. 그렇죠. 가장 점수가 낮은 원숭이띠부터 보면 호랑이, 인, 원숭이, 신은 정면으로 충돌하는 충의 관계입니다. 충이요? 네, 이건 단순히 사이가 안 좋다. 이걸 넘어서서 목표에 접근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른 두 유형의 충돌을 상징해요. 어떤 방식의 차이일까요? 호랑이는 목표를 향해서 우직하게 직선으로 돌파하는 스타일이죠. 네, 반면에 원숭이는 재주를 부리면서 여러 가능성을 탐색하고 유연하게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아,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직선으로 달려오는 호랑이 앞에서 원숭이가 아슬아슬하게 재주를 넘는 모습인 거죠. 보는 사람은 불안하고 당사자들은 에너지만 소모되고요. 딱 그림이 그려지네요. 직장 회의에서 일단 저질러 보자는 사람이랑 이 방법 저 방법 다 고려해봐야 한다는 신중한 사람 사이의 갈등 같아요. 맞아요. 서로 답답해하는 바로 그 모습이죠. 그래서 말과 행동의 간격 조절이라는 조언처럼 계획이랑 실제 행동이 따로 놀거나 오해를 사기 쉬운 겁니다. 그럼 뱀띠는 왜 주의해야 하나요? 뱀과 호랑이는 서로를 방해하고 해롭게 하는 해해 관계로 보거든요. 해. 네, 서로의 장점을 살리기보다는 단점을 건드리기 쉬워서 괜한 고집을 부리거나 의견 대립이 잦아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돼지띠는 체력 관리 필요라는 조언이 붙었는데 이건 좀 의외인데요? 이건 에너지의 크기 문제예요. 돼지랑 호랑이는 사실 합이 드는 좋은 관계이기도 해요. 하지만 호랑이의 에너지는 거대한 폭포수 같은데 돼지의 에너지는 그걸 받아내는 잔잔한 호수와 같거든요. 아, 감당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마치 소방호수에서 나오는 물을 종이컵으로 받으려는 것과 같아요. 쉽게 지치고 번아웃이 올 수 있으니 체력 안배가 필수적이라는 조언입니다. 와, 띠별 관계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입체적일 수 있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2띠별 운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자님 요청대로 각 띠의 핵심 내용이랑 조언을 먼저 읽어보고 그 의미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해보죠. 좋습니다. 먼저 쥐띠입니다. 핵심 주제는 균형을 잡는 하루. 72년생 조언을 보니까 일의 순서를 정리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거대한 파도에 맞서기보다는 좀 조용히 길을 찾는 느낌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신중하고 세심한 쥐띠가 호랑이의 거친 에너지에 정면으로 맞서는 건 현명하지 않죠. 오히려 휘둘리기 쉽거든요. 아,
그래서 이 조언은 속도를 내기보다 쥐띠의 장점인 분석력과 계획성을 살려서 복잡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고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라는 아주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신의 강점을 활용해서 위기를 관리하라. 다음은 소띠, 속도보다 안정입니다. 97, 85년생에게 남들과 비교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라는 조언이 눈에 띄네요. 성실하고 꾸준함이 무기인 소띠가 주변의 빠른 속도감에 조급해지기 딱 좋은 날이거든요. 아, 남들이 막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 남들이 스포츠카를 타고 질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소띠는 원래 험한 길도 갈 수 있는 튼튼한 SUV 같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굳이 남을 따라서 단거리 경주를 할 필요 없이 자신의 페이스대로 묵묵히 나아가는 게 결국 더 멀리 가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이야기 나눴던 호랑이띠, 도전의 기운. 98, 86년생 조언이 주저하던 일에 결단을 내리기 좋습니다. 인데 이건 뭐 명확하네요. 네, 오늘의 주인공이니까요.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만큼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신감을 갖고 그 힘을 행동으로 옮길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말 그대로 호랑이의 날입니다. 다음 토끼띠는 조율과 타협입니다. 99, 87년생 조언으로 부드러운 표현이 관계를 살립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강한 에너지 속에서 부드러움이 오히려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정확합니다. 모두가 힘을 자랑하면서 부딪히려 할 때 부드럽고 사교적인 토끼띠의 중재 능력이 빛을 발하는 거죠. 아, 강대강으로 맞서기보다 유연한 태도로 양쪽의 의견을 조율하고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이 오늘 토끼띠에게 가장 유리한 포지션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용띠는 기세를 다듬을 때 0088년생에게 의욕은 넘치지만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라고 조언하네요. 호랑이처럼 용도 에너지가 큰 동물이잖아요. 맞습니다. 하늘을 나는 용하고 땅을 달리는 호랑이, 둘 다 엄청난 상승 기운을 가졌죠. 이 둘의 에너지가 만나면 의욕이 과열돼서 자칫 허황된 계획으로 이어지기 쉬워요. 아, 너무 앞서 나갈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강조했던 방향 설정, 즉 그 큰 힘을 어디에 집중해서 쓸 것인지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겁니다. 다음은 뱀띠, 완고함 경계. 영실 89년생 조언이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군요. 네, 아까 주의가 필요한 띠에서 언급된 해의 관계랑 바로 연결되네요. 그렇습니다. 소통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날이죠. 이럴 때는 내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느껴져도 한 발 물러서서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관계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오늘의 1위였죠. 말띠입니다. 흐름을 주도하는 힘. 영희 90년생 조언도 적극적으로 나설수록 기회가 열립니다로 아주 명쾌한데요. 네, 근데 만약 좀 소심한 성격의 말띠라면 흐름을 주도하라는 조언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여기서 주도한다는 게 꼭 회의를 이끌거나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내향적인 말띠라면 그동안 미뤄왔던 개인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거나 조용히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는 것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동이거든요. 아하. 핵심은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남의 방식이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활용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는 겁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주도권을 잡는 것. 알겠습니다. 다음 양띠는 부드러운 유지입니다. 79, 67년생. 조언이 주변과의 협조가 중요합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평화롭고 온화한 양띠에게 경인일의 거친 에너지는 좀 버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네. 혼자서 이 파도를 다 막으려고 하면 쉽게 지치죠. 이럴 때는 무리하게 맞서기보다 주변 사람들이랑 팀을 이루어서 함께 방파제를 쌓는 것, 즉 협력을 통해서 안정을 찾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주의가 필요했던 원숭이띠입니다. 말의 무게를 생각할 때. 특히 92년생 조언이 농담이 오해로 번질 수 있습니다로 아주 구체적이네요. 네, 앞서 말한 충의 관계로 인해서 기운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웃고 넘길 재치 있는 농담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공격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걸 경고하는 겁니다. 와. 오늘은 유머 반갑보다는 신중함을 장착하는 편이 훨씬 안전하죠. 다음은 닭띠입니다. 정리의 하루. 93, 81년생에게 밀린 일을 정리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닭띠는 예리하고 분석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경인일의 강한 기운을 밖으로 분출하기보다 안으로 돌려서 그동안 복잡하게 얽혀있던 문제나 밀린 서류들을 정리하는 데 사용하면 아주 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넘들이 밖에서 심자랑할 때 조용히 내실을 다지면서 실속을 챙기기 좋은 날이군요. 바로 그거죠. 행운 2위였던 개띠입니다. 신뢰가 성과로 94, 82년생 조원이 믿고 맡긴 일이 좋은 결과로 돌아옵니다. 군요. 네, 책임감과 신뢰가 오늘 좋은 운의 핵심 키워드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믿음직한 동료나 파트너와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할 때 더 큰 성과, 즉 멋진 하모니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체력 관리 우선. 95년생에게 피로가 누적되기 쉽습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네요. 네, 의욕은 넘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날이죠. 주변의 빠른 템포에 휩쓸려서 무리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에너지가 방전될 수 있거든요. 아, 오늘은 더 빨리가 아니라 잠시 멈춤이 필요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건강 경고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12띠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경인일이라는 하나의 에너지원을 가지고 각 띠의 고유한 성향과 관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생존 전략과 기회 활용법이 나오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자료의 마무리 한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세는 방향을 만났을 때 힘이 됩니다. 오늘의 결단은 차분함 위에서 빛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경인일이라는 강력한 엔진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 엔진을 달고 어디로 갈지 운전대를 잡는 건 결국 각자의 몫이라는 점을 정리해주는 문장이에요. 네. 어떤 띠는 가속 페달을 힘껏 밟는 게 유리하고 어떤 띠는 오히려 그 힘에 휩쓸리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밟거나 잠시 쉬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오늘 축 살펴봤죠. 결국 이 자료는 당신의 운명은 이렇다고 단정짓는 예언서가 아니라 그날의 에너지 특성을 알려주는 일종의 가이드북 혹은 일일 사용 설명서 역할을 하는 셈이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이런 하루의 기운을 미리 아는 것이 당신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걸 정해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수동적으로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나은 하루를 만들기 위한 일기예보처럼 활용하시겠습니까? 비가 올 것 같으면 우산을 챙기고 햇볕이 강하면 선크림을 바르듯 오늘의 에너지 특성을 참고해서 스스로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조절하는 데 사용하시겠냐는 거죠. 결국 그날의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당신의 선택과 태도에 달려 있을 겁니다.